어른들 미디어에서의 PC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취준생입니다. 승 작가입니다. 제로입니다. 일단 PC주의가 뭔지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뜻의 Political Correctness의 약자로 이제 인종이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 종교, 직업, 나이 등을 기반으로 한 언어와 행동에 차별을 가하지 않는 태도, 도덕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을 자제하자는 운동인데 이게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1968년부터 68 운동부터 시작해서 되게 1980년대에 강하게 대두됐던 운동인데 되게 이건 자세하게는 하진 않을 거고 저는 이제 미디어에서 PC주의 이번 2월 달인가에 개봉했던 캡틴 마블이 강하게 되게 논란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중심을 월트 디즈니 쪽이랑 넷플릭스 쪽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PC주의를 얘기할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디어에서의 PC주의는 거의 성별에 대한 성적 지향, 남자 여자 배우의 비율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보통 대부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인종, 화이트워싱이나 블랙워싱이 많죠. 근데 이게 영화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미디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제작사가 이제 제작을 할 때 캐스팅을 해서 어떤 배우를 쓸 거다라고 하고 이제 투자자한테 찾아가서 투자를 받는데 보통 투자자들은 이제 돈이 되는 배우,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를 선호하는데 보통 할리우드가 거의 백인 인종이 지배하고 있는 백인 위주의 이제 상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백인 위주의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이제 2016년 들어가지고 많은 곳에서 이제 다양한 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써내는 영화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월트 디즈니랑 넷플릭스 쪽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제 강하게 PC주의를 말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이쪽은 이제 자체 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내 거야. 돈이 내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투자자한테 간섭을 받지 않고 보통 이제 요새 투자자들한테 간섭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찰리우드라고 해가지고 차이나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영향 때문에 뜬금없이 영화 중간에 중국이 나와서 활약을 한다든가 스타워즈 너무 뜬금없었지. 스타워즈 제가 안 봐가지고 그래? 제가 말한 건 마션에서 갑자기 마션. 중국이 미국을 갑자기 도와주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뭐 그런 경우도 많고 보통 돈에 관련된 게 문제가 많죠. 근데 이런 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PC주의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예가 주토피아가 이제 되게 보기 편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많은 PC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불편하지 않게 잘 풀어낸 디즈니의 예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주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초식동물이랑 육식동물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동물의 성향에 따라서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육식동물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역차별의 이야기를 다룬 좋은 사례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제작 경우엔 거의 대부분 PC가 들어간 것 같아요. 요새 최신 이제 만들었던 것 중에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라는 드라마 아세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인기가 그러니까 유튜브 광고로 많이 나와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 별로 재미없어가지고 그래요? 몇 분 만에 바로 그냥 그 초반에 재미없는데 가면 갈수록 재밌어요. 이게 저의 약간 그 드라마 이런 거 보는 스타일이 하이라이트나 아예 중간 부분을 딱 틀어놓고 좀 보거든요. 그러다가 재밌다 그러면 처음부터 보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그냥 뻔한
느낌이어서 그냥 저는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되게 취향일 줄 알았는데 이게 되게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남자끼리나 여자끼리나 또 엄청 나와 있고 뭐 성관계에 대한 낙태 문제에서부터 개인과 가족 간의 갈등 모든 게 들어가 있는 영화에다가 게다가 뭐 인종도 다양해요. 되게 아시아 뭐 흑인 백인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이거를 되게 불편하지 않게 왜냐면 내용 주제가 너무 딱 그거라 애초에 19세 드라마인데 애초에 성을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청소년인. 청소년의 성, 청소년의 마약 흡연, 음주, 성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편하지 않으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담으로 바이스라는 영화 봤어요? 네, 거기 보니까 그 딕체니 딸이 레즈비언인데 걔네들은 레즈비언이라는 말을 안 쓰던데. 게이라고 하죠. 그냥 게이라고 하던데. 네, 그게 해외에서 성소수자들을 그냥 통틀어서 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동성애만 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동성애가 게이인 줄 우리는 알았는데. 보통 이제 남자 동성애자만 게이라고 하잖아요. 외국은 그러니까 퀴어라는 말을 그냥 게이라고 하는데 또 그때 그 뭐죠? 그 프라이드? 런던 프라이드에서는 런던 프라이드인가 어느 영화에서는 왜 게이라고 해? 우리는 레즈비언인데 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약간 근데 용어를 좀 같이 쓰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퀴어라는 말도 외국에서는 뭐지 좀 안 좋게 부르는 말인데 그죠.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걸 통틀어서 지칭하는 그냥 말로. 저 이제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니까 아 그런 용어가 있대 이러면서 이제 쓴 거죠. 뭐. 사실 뭐 영어를 직역하지 않는 이상 표현이 애매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받아오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그게 와닿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단어로 보니까 사실 퀴어라는 말을 딱 들으면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요런 단어구나 그냥. 영미권 사람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뭐 어원을 몰라서 정확히 오티스 이런 걸 되게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상어권이 전 세계이기 때문에 다양함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다국적 연예 매니지먼트사인 창조적 예술가 협회라는 CAA라는 그게 협회가 있나 봐요. 여기서는 이제 2017년에 나온 기사인데 2014년도부터 2016년 12월까지 개봉한 영화 중에 인종이 다양할수록 흥행이 더 잘 됐다는 그 결과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돈의 논리로 왜냐하면 이게 상업적인 영화니까 어쩔 수 없이 그죠. 예술 영화도 아니고 대표적인 예로는 히든 피겨스나 겟아웃 이거는 애초에 인종 차별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인종별로 선호하는 영화 장르가 또 다르대요. 흑인들은 이제 정기 영화나 스릴러, 백인들은 드라마나 로맨스, 히스패닉은 공포물과 애니메이션, 아시아계는 공산물이랑 애니메이션을 선호하는 걸로 드러났다. 근데 한국은 또 의외로 아시아계여도 공상물이랑 애니메이션이 잘 흥행 안 하는. 근데 이건 아마 미국 내에서 조사하지 그죠?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제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좋은 예도 되게 많은데 특히 겨울왕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흥행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디즈니의 그 공주상을 벗어난 그죠. 큰 예 중에 하나인데 모아나도 그렇고 이제 겨울왕국 같은 경우는 러브 스토리보다는 그 두 여성이 이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는 주도적인 여성상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경우로 이제 되고 모아나 같은 경우에는 인종이나 성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폴리네시아인을 주인공으로 선택해서 이제 이게 미국의 여성평론가 협회에서 매년 선정하는 여성 영화 어워드에서
최고 애니메이션 여성 부분을 수상작으로 뽑았대요. 모아나를. 되게 이게 노래도 좋고 그 성우 같은 경우에도 실제 원주민 혈통을 배우를 이제 써서 목소리를 맡겼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랄프 보셨어요? 투? 주먹왕 주먹왕 랄프. 랄프. 네. 보려고 세이브하고만 있어요. 거기 보면은 되게 디즈니가 디즈니를 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PC적으로 까요. 아 공주는 이래야 돼 막 이런 느낌으로 나오다가 이게 반전이 되는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심슨에서 보면 맨날 폭스 까잖아요. 폭스 TV에서 나오는 건데. 아, 근데 폭스는 인수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디즈니한테. 그리고 이제 저도 아직 안 봤는데 빨간머리 앤을 넷플릭스에서 리메이크했는데 이제 기존 소설이랑 다르게 인종과 다양한 선 정체성을 가진 인물을 조화롭게 표현해서 찬사를 받은 드라마라고 해요. 나중에 보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좋은 예고 있지만 나쁜 예도 많죠. 이 넷플릭스에서 더 워쳐라는 드라마를 이제 제작 중에 있는데 게임 원작인 소설 원작이래요. 소설 소설 원작인데 게임으로 만들고 이걸 이제 드라마로. 근데 이제 폴란드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2011년도에 오바마한테 선물로 워쳐 게임을 줬다고도 하고 되게 폴란드인들이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임인데 여기서 저도 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름이 뭐지? 어떤 거요? 아무튼 사랑가? 잠시만요. 아무튼 여기 나오는 여성 캐릭터가 있는데 백인일 거예요 아마. 이게 그 더 워처라는 소설 자체도 폴란드어로 썼고 등장하는 모든 게 동유럽에서 사용되는 건데 위쳐 더 위쳐. 근데 그 여성 캐릭터를 캐스팅 이제 어떻게 캐스팅하겠다라고 딱 떴는데 15살에서 16살의 청소년, 영국 출신이 아닌 아시아인 혹은 소수민족 같은 조건이 달려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고 해요.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같은 건 이제 원작의 인물을 일부러 PC를 넣기 위해 바꾼 경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대차게 논란이 있었던 캡틴 마블은 전형적인 페미니즘 마케팅을 하면서 욕을 먹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잘못된 예가 있다는데 그 여주인공이 했던 인터뷰 중에 이 영화를 백인 남성은 보지 말라, 뭐 백인 남성을 위한 영화가 아니다라고 말한 인터뷰가 사실 그 할리우드가 고도 성장을 이루어내면서 영화를 보는 다양한 관객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확장이 이루어졌지만 근데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에 대한 담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유색 인종에 대한 여성 평론가들에 의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그 로튼 토마토 지수에 보면 평론가들이 백인 남성의 경우 63%를 평론을 하고 있고 평론 중에 백인 여성은 18%, 소수인종의 남성은 13%, 소수인종의 여성은 4%밖에 평론을 못 하고 있다고 하고 못하는 건지 뭐 이렇게 뭐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미국의 비율은 백인 남성이 30%, 백인 여성이 30%, 소수인종 남성이 20%, 소수인종 여성이 20%인데 비해서 그렇게 평가가 있다고 해요. 그걸 이렇게 나타낸 건데 이제 뭐 언론이나 국내 언론이 이제 잘못한 거죠. 근데 그거 외에도 뭐 SNS 뭐 게시물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그 배우가 사실 캡틴 마블 봤어요? 네. 캡틴 마블 보였어요? 네. 근데 페미니즘 영화라기보다는 난민 영화. 페미니즘 영화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페미니즘 요소가 사실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긴 하잖아요. 영화를 보면 그리고 저는 영화 어떠셨어요? 재미없게 봤어요 사실. 그죠. 저도 재미가 없었는데 영화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그저 그랬어요.
사실 뭐 페미니즘이 들어가서 재미가 없다가 아니라 영화 그냥 자체가 영화 자체가 그냥 그저 그랬어. 그러니까 제 같이 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엔드게임 준비하느라 좀 대충 만든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타 정도? 전 평타보다 살짝 아래. 저는 그냥 그 베놈 수준으로 그 완전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영화가 별로였던. 사실 페미니즘을 사실 더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왜냐면 그 전개에서 과거 씬에서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씬이 있잖아요. 그걸 너무 대충 보여줘가지고 사실 거기에 대부분의 페미니즘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차라리 잘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주토피아 초반 부분에 주디가 경찰 되는 그 일대기 한 1, 2분 정도만 보여주잖아요. 거의 그 급으로 보여주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캡틴 마블도 사실 거기서 주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죠. 그쵸.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노력하는 모습, 그 주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제가 주된- 기억하기론. 그죠. 근데 패틴 마블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여성을 욕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사실. 그 욕을 하면은 이겨내야 되잖아요. 사실. 이겨내는 부분이 했다. 끝. 말 한마디로 끝내가지고 사실 이걸 어떻게 이겨낸 건지 뭘 한 건지 그걸 차라리 잘 보여줬으면 훨씬 좋은 영화 되지 않았을까. 너무 일대기를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느낌. 근데 마블 영화 자체가 항상 압축해서 보여주는 경향이 많아서 그 약간 아니 사실 앞으로 이제 시리즈가 더 나올 수 2가 나온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마 나올 거예요. 그죠. 그 계약한 편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막 약간 근데 진짜 캡틴 마블 요번 거는 예를 들어 한 시즌 3까지 나올 걸 그냥 마치 하나로 다 우겨 넣는 듯한 굳이 왜 이렇게 조급하게 캡틴 마블을 설명하려고 하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차라리 아니면 앞에 부분을 싹 다 빼고 그냥 캡틴 마블이 어떻게 됐다만 한 5분 내로 보여준 다음에 차라리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을 더 충실히 했고 나중편을 캡틴 마블이 어떻게 됐나를 보여주면 훨씬 나았지 않았을까.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요새 엔드게임 이후로 아이언맨 1을 다시 보고 있었는데 사실 아이언맨 1만 보더라도 그 아이언맨 토니 스파크에 대한 모든 예를 들어 그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변해간 뒤라든가 고민이나 어떻게 또 토니 스파크가 됐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담지 않았잖아요. 딱 일부분만 담았는데 캡틴 마블은 뭐가 급했는지 약간 다 넣다 보니까 그래도 아쉬움만 그래머도 흥행은 했죠. 그죠. 아무튼 캡틴 마블은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넷플릭스의 트로이라는 드라마에서 제우스가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라는 역이 모두 흑인이 맡았대요. 그래서 논란이 일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예수 역을 흑인이 맡아서 어떤 영화인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논란이 한참 된 적이 있었죠. 아니 이거 근데 저는 좀 이거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거잖아요. 당구만검을 이제 백인이나 흑인으로 이제 그 예가 되게 많더라고요. 당구만검이 그렇고 뭐가 있을까? 일본의 뭐 근데 신들도 그건 좀 다른 게 예를 들어 일본 신화나 뭐 한국 신화를 동양 신화를 백인이나 흑인이 맡았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너무 웃긴데 그 당시 이제 히랍 신화 시대에는 그쪽에 흑인이 분명히 많이 있었거든요. 백인 제가 본 거는 흑인이 없었다고 하면서 되게 까던데 대차게. 아니지 그때 흑인 노예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흑인으로 한 거죠? 제우스랑 아킬레우스가요? 제우스랑 아킬레우스. 그때 노예들이 있었으니까 그 노예들만 있지 않았을 거야 아마. 근데
근데 노예랑 상관없이 제우스랑 아킬레우스가 흑인인데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근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나 그 조각상이라든가 모든 표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싸그리 무시하고 역할이 바뀐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근데 흑인 근데 아예 애매하네요. 애매해요. 딱 색파네요. 괜찮다. 애매한 안 괜찮다. 애매하다. 아니 그러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만약에 아시아계를 썼으면 그건 진짜 아닌데 그게 아니라 흑인이니까 또 있을 수도 또 그럴 수도 있고 애매한. 그 예수 같은 경우에 난 실합 신화 같은 경우에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예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예수가 영화에 나오면 얼굴을 안 보여줬어요. 옛날 영화들은. 근데 어느 날부터 얼굴을 보여줬는데 백인이 예수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어떤 영화인지 내 기억 안 나는데 흑인이 예수 역할을 맡아가지고 되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사실 예수가 백인일 수가 없죠. 그 동네 사람인데 중동 사람인데. 그죠. 예. 그래서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당시에 예수의 얼굴은 이랬을 거다라고 했던 거 보면 전형적인 그쪽 사람과 흑인을 합쳐놓은 듯한 그런 얼굴 뭐 이고 그냥 뭐 누가 하면 어때? 그죠. 대사만 잘하면 되지. 근데 캐릭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영화나 드라마는. 근데 그거에 보통 PC에서 논란이 이는 대부분이 그 원작의 역할이나 캐릭터 설정이 뭔데 다른 인종이 맡았을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스트 인 더 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이잖아요. 이름이 일단 일본이고 아마 캐릭터 설정도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인이죠. 왜냐면 그거 자체가 그 나라가 나라는 대만인가 그랬어요. 배경이 홍콩 아니었나? 홍콩인가 대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근데 이제 배우가 백인 여성을 쓰고 그거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이쁘다 뭐 그런 예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리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트로이나 그런 거는 역사적인나 신화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존 인물을 바꾸는 거는 저도 어떨지. 실존 인물은 좀 바꾸는 거는 반대고요. 저도. 근데 신화 같은 경우는 바꾸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원래 이제 뭐 실존 인물은 흑인인데 백인이 그 역할을 맡는다거나 이런 건 많이 많았죠. 그거는 문제죠. 근데 이제 신화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 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든가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작가적 상상력으로 해도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고. 근데 단군 신화에서 백인이 나오네. 단군이 백인.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푸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겠죠. 그거를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힘들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제우스가 흑인이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실존에 있는 인물이 백인인데 흑인이라든가 흑인인데 백인이라든가 그거는 조금 거기서는 이제 실존이라고 안 하고 이제 거기서는 좀 창작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거기서 창작 예를 들어 실존 인물을 다뤘다라고 하면 또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럼 신화 말고 역사적이나 그 실존 인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뀌는 거, 인종이나 그런 게. 나는 연기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마틴 루터 킹이 백인으로 나오는 경우나 선덕여왕이 남자거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하면 좀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좀 될 수 있겠지만 그냥 단지 소설이나 게임을 영화로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영화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 연기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거는 별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역사상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한데 저도 원작은 애매하고 나머지는 바뀌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바뀌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설 근데 이제 신화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신화는 완전히 거의 창작의 영역이니까. 근데 소설도 저는 약간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차피 소설도 창작이기 때문에 딱히 소설 이제 2차 창작이잖아요. 그래서 2차 창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실존 인물까지 바꾸는 거는 저는 좀 반대예요. 그러면 소설이나 그 뭐 영화나 뭐 그런 걸 리메이크를 했어요. 근데 설정이 갑자기 안 맞는 뜬금없는 인종이 나오는 거예요. 설정에 맞춰야지. 그죠? 그거는 설정을 바꿀 수는 있지만 설정은 맞춰야지. 그거는 이제 맞춰야지. 거의 뭐지? 창작 쪽에서의 고증이죠. 약간 너무 뜬금없는 거 넣으면 쟤는 왜 그럼 트로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설정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정말 모르고 있는 거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그 서프라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재현. 그 외국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한국말을 한다. 근데 유럽이건 미국이건 그 서구권 사람이 나오면 다 영어로 얘기해요. 그죠. 그거 영화 뭐지? 넷플릭스인가 어느 드라마가 있는데 루이 14세인가? 루이 14세를 다룬 드라마인데 영어 써요. 뭐지? 약간 이러면서 서프라이즈 보면서 러시아가 배경인데 왜 영어로 얘기하지? 그러면 오히려 영화 쓰면 안 되는데 약간 사실 그것도 많은 문제긴 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 다 아는 거 있잖아요. 외계인들 다 영어로 얘기하잖아. 사실 영어가 우주 공용어가 아니었을까? 전 세계가 아니라 사실 캐스팅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요. 그리고 그 뭐지 대본 제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언어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실존 인물 정도만 그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실존 인물. 느낌. 마지막으로 PC주의가 어떻게 미디어나 그런 거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 있을 때 뭐 일본이다, 뭐 헐리우드에서도 일본 배경으로 하거나 저기 뭐냐 중국 배경으로 하거나 이런 거 많으니까 그 사회 문화를 왜곡하지 않는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 있었던 게 007이었을 거예요. 007이 북한 침투하는 영화였잖아요, 시리즈. 거기서 한국을 베트남의 아주 그 시골처럼 표현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한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그것도 있어요. 007 그 제임스 본드를 흑인으로 캐스팅하려고 해서 가지고 이드리스 엘바? 아마 이게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007이 어떻게 영국 첩보원인데 흑인을 쓸 수 있냐. 영국에 흑인 많은데. 그죠. 뭐 영국에 충분히 뭐 이제 저는 미디어에서 어떻게 다뤄야 되냐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만 그냥 안 다루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영화 한국에서도 보면은 신파적인 영화라고 하잖아요. 국뽕. 그죠. 아 이거 울리는 거 어른들 세대까지 포함해서 울리는 거 넣으면 그냥 잘 팔려. 이렇게 그냥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깊게 생각은 안 한 채 그냥 넣는 경우의 영화들이나 소설이나 웹툰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 요새 대세야 이러면서 그냥 넣는 경우가 많은데 PC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흑인이든 여성이든 성소수자든 어떤 게 됐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작가가 쓰는 작가가
생각을 하고 만드느냐 아니면은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잘 팔릴 것 같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넣느냐가 딱 보이기는 하거든요 확실히. 근데 요번 그게 딱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만 그냥 피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고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 돈이 될 것 같아서 혹은 상업적으로 혹은 뭐 인기가 이거 있으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넣으면 이야기 맥락상으로도 벌써 파괴가 된다고 느끼거든요. 뜬금없이 왜 저기 나와? 약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 감동적인 영화와 신파적인 영화가 다른 것처럼 PC도 충분히 작가가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것만 좀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새 너무 PC에 대한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뭘 하면 안 된다. 그게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그 창작물에 압력을 가하는 형식. 특히 뭐 지금 얘기한 거는 영화나 드라마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업데이트를 하면서 너무 강박이 들어오면 바꾼다든가 그래서 설정이 어긋나든가 그런 너무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그죠. 조선시대에 이렇게 하여튼 우리나라 넥슨이었나 무슨 게임이었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가 테러 특수부대원인가 그런데 가슴 크고 헐벗은 여자가 나와서 총 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시하자마자 다시 닫아버린 거. 서든어택. 서든어택. 서든어택 2. 그게 오버워치보다 돈을 더 많이 들였는 오버워치보다 약간 좀 더 돈을 덜 들였는데 이제 오버워치는 몇 년 동안 흥하고 이제 그거는 그 PC보다는 버그랑 그런 것 때문에. 아니 버그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논란이 너무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그 서든어택을 해보진 않았는데 그 예고편 이거 봤거든요. 도대체 총 쏘는 영화에 저게 왜 들어가야 되지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퀄리티는 서든 1이랑 똑같은데 제작비는 엄청 들어갔고 근데 그에 반해서 캐릭터는 또 저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건 뭘까? 약간 왜 그냥 서든어택 1을 하냐 하지 왜 굳이? 그래픽은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그죠. 약간 너무 그게 오래돼서. FPS 쪽에 좀 관심이 없어 그렇게 한데. 오버워치도 그 총쏜 양손으로 총 쏘는 리퍼. 여성 캐릭터. 트레이서. 트레이서 같은 경우 승리 포즈가 너무 여성성을 부각시킨다고 해서 바꿨잖아요. 승리포즈는 너무 여러 개가 있어서 좀 이렇게 둔부가 강조된다. 그래서 바꾼 경우도 있고. 되게 갑자기 캐릭터가 이성애자에서 이거는 오버워치가 아니라 다른 게임인데 이성애자에서 갑자기 동성애자로 바뀐다든가 설정이. 롤인가요? 롤인 거 같아요. 그죠. 그 욕을 그래서 많이 먹는 걸로. 너무 이게 표현의 자유가 너무 PC에 억압돼 있지 않나. PC도 되게 좋긴 한데 아예 그걸 목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너무 강박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독자분들도 이 PC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연성.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냥 평범한 독자나 다른 사람들이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좀 편하게 보고 싶은데 눈살 찌푸릴 정도로 개연성을 파괴하고 그냥 넣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PC뿐만 아니라 스토리에서 개연성 파괴되면은 그 어떤 소재든 간에 독자들이 싫어하잖아요. 그거는. 그건 그냥 망한 거죠. 어떻게 그죠. 보면. 그래서 앞으로 재밌는 영화랑 드라마가 많이 나오갔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너무 개연성이 없어. 뭐 조선시대의 영의정이 백인이나 흑인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왜 있었는데. 있었어요? 있었지.
영의정이나 좌의정이요? 그렇게 높은지는 않아요. 아 그죠 이제 높진 그러니까, 않았지만. 그러니까 완전 최측근이 예를 들어 그 찾아본 얘 중에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한복 입고 백인 여자가 한복 입고 나오던데 그 아마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인가 드라마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백인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느낌? 그죠 아이가 이게 한국 전쟁 배경인데 미군 대상이면 미군 배경으로 찍었으면 피난민 말고는 다 백인이었겠죠. 백인 흑인이었겠죠. 아 맞다. 그리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영혼 보내기? 뭘 보내? 영혼 보내기? 그게 뭐야? 그러니까 보러 가지 않고 영화를 네. 사는 거예요. 그냥 티켓만. 왜? 왜요? 그 예매 수 올리려고. 누가요? 요번에 걸캅스 배급사가? 아니 그냥 여성들이 그 페미니즘 영화라고 응원하면서 영화 아 근데 그거는 그냥 아니 뭐 그거는 그러니까 본 사람들 평은 다 안 좋던데. 후한 아니 제 친구도 재밌게 봤대요. 그래요? 저도 근데- 아직 보지 않아서 영화를 평할 순 없지만 이거 배우들이 좀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배우 수영은 얼마 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여성분들이 응원을 그렇게 보내주신 걸 보고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라고 하거든요. 영혼 보내기 이건 너무 안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왜요? 영화 자체를 사실 영화 자체가 응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예매를 했으면 일단 예매표는 보러 갈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일단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것 같고 우선 CGV 여기 인천 CGV 가봤어요 최근에? 인천은 안 가지 오래됐는데 그래 인천 CGV. 부활동. 네. 거기가 금년 연초인가 작년 말인가 의자를 다 바꿨거든요. 예매 안 되어 있는 좌석은 의자가 내려오질 않아. 맞아요. 어. 얼마 전에 저도 보러 갔었어요. 그 부통령 갑자기 이름이 바이스. 바이스 보러 갔을 때 옆에 의자에 이제 예매가 된 거 안 된 거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인터넷 그 앱으로.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이 없길래 그러면 가방을 옆에 놔둬야겠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굳이 약간 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약간 아니면 좌석마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네. 맨 앞이랑 중간이랑 뒤가 다르고 맞네. 그리고 이제 옮기는 것도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것도 약간 돈의 논리로 그냥 그 자리마다 가격이 달라서 그게 가장 크다고 저도 그죠, 보긴 그죠. 하는데 사실 그거 같은데 중간에 자리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진짜 짜증나거든요 사실. 전에 그 여기에 그 아트하우스 있잖아요. 네. 아트하우스에 영화를 보러 가면 밤에 영화를 보러 가면 사람이 진짜 한 2명, 3명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봤는데 내가 앉은 줄에 사람이 없다. 그럼 의자를 쫙 내려놓고 누워서 이렇게 봤거든. 그걸 못해. 아니 영원 보내기 이거 저는 이거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탈코르셋 여자들이 탈코르셋 하잖아요. 근데 코르셋은 자기네들이 입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 탈코르셋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실제로 코르셋 입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뭐 브라를 벗으라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지 말라거나 하는데 그건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남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그거를 누구한테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탈코르셋 지들끼리 강요해놓고 남자한테 뭐라 그래. 저는 탈코르셋 운동하는 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사회적인 이런 압박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자 취진 좋은데 근데 저가 약간 제일 경계하는 건 탈코르셋 운동을 본인 스스로 나는 별로 상관없는데라고 하는 사람한테까지도 강요하는 거. 그러니까 너는 왜 탈코르셋 운동을 안 해라는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어떠한 강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코르셋 운동을 하는데 너는 왜 그거를 안 해라는 또 강요를 하는 거? 좀 그게 약간 모순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자유 자체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게 자유인데 그 사람들 탈코르셋을 하는 이유는 얘들 내가 하고 싶어. 이거 옷 안 입고 싶은데
사회에서 자꾸 그런 압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벗어나자는 좋은데 너 왜 이렇게 안 벗어나? 그 본인이 스스로 나는 그냥 안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는 그냥 안 할래. 난 이게 예뻐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좀 우려스럽죠. 강요하지 말라. 너는 왜 강요해서 안 벗어나라는 걸 또 강요하는 거니까. 약간 지금 너무 페미니즘 쪽으로 빠진 것 같은데 모든 분야가 다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잘 돌아와서 그냥 모든 PC적인 응원에 대해서 영혼 보내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예매를 하고 취소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예매율만 올리려고. 돈 나쁜 애들이잖아 그거. 그렇죠. 예매하고 취소하는 애들은 더 나쁜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영화 관련 관계자가 옹호하는 것도 너무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은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좌석을 아예 사서 예를 들어 취소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는 거는 굳이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왕창 사가지고 표 뿌리고 그런 건 있었잖아요. 사람들 보러 가라고. 그건 일단 복이라도 하니까 괜찮은데 저는 근데 관객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작사가 하면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앨범처럼 노래 앨범처럼 이거 때문에 못 보는 관객이나 그런 게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고 평을 올리려고 일부러 올리려고 하는 운동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영화에 대한 평점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것도 있잖아요. 평점 테러. 이번에 캡틴 마블도 그랬고 개봉도 하지 않았는데 1점을 다 주고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이 있고 그냥 평이 있고 저쪽 옆에 탭으로 보면은 실제로 본 사람 탭이 있고 그 평이 있고 CGV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 사람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PC 운동이 좋기는 한데 나 한편으로는 약간 개인이 지워지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개인이 지워지고 그런 어떠한 운동, 예를 들어 뭐 페미니즘은 페미니즘 이렇게 좀 크게 개인이 지워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경계해야 되는 것 같은 뭔가 모든 흑인 운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하고 모든 흑인이면 흑인 운동을 해야지 모든 여성이면 페미니즘 운동을 해야지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이 지워지니까. 너무 많이 온 것 같은데 너무 오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개인이 지워지고 그러니까 좀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 문제점은 좀 무시하고 서로 약간 싸우기만 되는 거지. 진영 문제로만.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는 어느 개인이 피해를 받는데 그 개인은 지워지고 진영으로만 싸우니까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느낌이 들죠. 그럼 슬슬 끝낼까요? 그럴까요? 너무 PC적인 올바름도 좋지만 너무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